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진짜 자본주의 코드를 찾아보는 채널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사도 연말 배당 8% 이상 받을 수 있는 기업,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주가 기준은 11월 30일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죠. 배당을 왜 도대체 많이 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저도 지금 보험금을 찾아주는 스타트업을 그 동료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제품이 아직 안 나와서 매출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와, 이거 우리 정말 사람들한테 보험금 많이 찾아주면 이게 정말 많이 쓰여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엑시트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아, 정말 우리 이 회사를 읽어서 고객들한테 많은 좋은 가치를 주면서 우리도 돈을 한번 벌어보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정말 엑시트 뿐만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투더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극소수의 스타트업들만 성공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꿈을 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후에 보상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법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주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근데 이게 급여만으로는 만족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본을 투자해 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10% 20%라도 수익을 보고 싶지, 이 1,000만 원 원금이 까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주주가 마음을 먹고 이게 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대주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일단은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주주들이 앉아서 논의를 하겠죠. 투자해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표로 있다고 하면 대표인 나도 돈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보고 싶겠죠. 그래서 그 주주들이 배당을 하자라고 하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장된 회사들은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이게 투자한 자본이 국내 자본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해외 자본인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외 자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미국 회사에서 여기 투자를 했다, 한국에 돈을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거기 미국 다른 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6가지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려 볼 텐데요. 리드코프, APTC, 효성그룹 지주사, 그리고 DGB 금융지주,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신증권, HD현대. 8% 넘는 기업들도 있고 5%, HD현대 같은 경우는 5%죠. 그리고 APTC 같은 경우는 6.9%인데 이 회사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리드코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리드코프 11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주가 8,080원이었어요. 지금 주가 흐름도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3,890원까지 빠졌던 게 11,700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8,080원,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순이익이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30억 정도 했는데, 연말 4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400억 가까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한번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배당 성향을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계속 800원씩 배당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00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이익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익이 난다는 걸 보여드렸고,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DK마린 외 3인이 지금 최대 보유자입니다. M2N, 서흥민, K마린, 이렇게 해서 거의 4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DK마린이나 M2N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M2N이라는 회사는 찾아보니까 금속 탱크, 그리고 저장용기, 이런 것들을 플랜트 회사, 그냥 공장 짓는데 우리가 압력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얼핏 보면 제조업하고 리드코프, 이거는 제가 이 노래를 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아실 거예요. 내 줄은 리드코프, 이 노래가 지금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강력한 후크송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뭐 대부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조업체가 지금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죠. M2M이 또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회사도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M2M이 찾아보니까 신라젠을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DK 마린 같은 경우는 해양의 꿈 DK 마린, 여기 보이시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제 보트 같은 것들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 회사예요. M2M, DK 마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제조업과 이렇게 대부업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M2M과 DK 마린은 대표가 같습니다. 대표가 바로 이 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민이라는 분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성민이 누구냐?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요즘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성중이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 김승현 회장의 부인의 형제더라고요. 처남이에요, 처남. 김승현 회장의 처남. 그래서 이 하나그룹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서수민, 성민 이 형제 관계에서 지분 정리 좀 했어요. DK 마린, 이 DK D&I, 리드코프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성민 리드코프 회장은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바이오도 지고 이 리드코프를 중심으로 뭔가 계속 돈을 만들어내면서 이 계열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하나그룹이 좀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계열사만 딱 봤을 때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생각나는데 정말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유사하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주당 800원은 이 지배구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해오던 배당률이 있으니까 이익 규모가 한 4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배당금은 충분히 800원 이상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800원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 한 9.9%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재밌으시거나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PTC는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회사더라고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기술력도 있어요. 최근에 2018년부터 2020년, 2019년 말까지 이 주가가 한 6,000원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실적이 말해주나요? 이게 2019년 말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죠. 2년 동안 최고치 29,000원까지 갔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니까 2019년 말부터 실적이 2배, 3배 이상으로 점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선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작년 실적에 조금 못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작년 실적에 좀 못 미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아쉬워요. 하지만 작년에 배당 성향이 55%였다는 거, 무려 55%였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주를 한번 살펴보니까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APTC 같은 경우는 뭐 번외로 잠깐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식각 공정이 뭐냐 하면 웨이퍼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대로 자르는 거를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한 업체가 APTC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반도체 장비를 그리고 뭐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때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회사들이 장비라든지 필요한 부품 이런 것들을 국산화를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아닌가 싶긴 해요. 제가 딥하게 조사는 하진 않았지만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주주 구성, 김남원 대표와 최우영 대표, 이 두 분이 각자 대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2년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이 김남원 대표가 카이스트에서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셨을 때 좋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창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우영이라는 분은 KB 인베스트먼트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APTC의 자본과 이런 투자를 담당하시고 마케팅을 담당하신 것 같아요. 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외부의 자본이 하나도 없고 이분들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결정도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표가 20년 동안 고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상이잖아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작년에 55%의 배당 성장을 유지를 했으니까 올해도
그 언저리에 50% 정도 배당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익이 왜냐면 많이 나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사주 규모도 한 11%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주당 배당금을 정해버리면 배당금을 꽤 높은 배당금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19년 상장되기 전에는 어떻게 배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46%, 2021년에 55%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당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예상 4분기 실적이 21년에 6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81억 했으니까 작년 4분기에 81억 했으니까 60% 정도 68에 48, 한 48억 정도 되겠죠. 여기 48억을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300억 좀 넘는 규모, 한 350억 정도의, 맞나요? 360억 정도의 이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배당 가능한 주식을 계산하면 한 2100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주당 배당금이 904원 정도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이때까지 계속 2002년부터 열심히 노력해오신 분인데 20년 동안 노력하신 거를 보상을 받으시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로 배당을 주면서 자기가 배당금을 받아가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보면 우리도 소액주주 같은 경우도 이런 건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배당금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로 누군가가 효성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효성 가지고 왔는데, 효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효성그룹의 좀 대장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75,900원이고 최고가 대비 한 40% 이상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보면 작년에 5,4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1,030억 규모예요. 조금 요 규모가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오너일가의 회사이다 보니까 오너일가가 아까 주주 구성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오너일가가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당 배당금을 좀 높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네이버도 예상을 해놨는 게 6,250원, 상당히 공신력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6,250원 예상을 했습니다. 조현준 일가가 지금 거의 효성지주사의 55%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5% 정도 있으니까 거의 한 60%는 의사결정권을 조현준이 가지고 있다. 주당 배당금을 예상을 해보면 6,250원 예상을 했잖아요. 네이버에서. 일단은 조현준 일가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총 733억. 한 8,758만원 정도. 그래서 734억 정도는 배당으로 챙긴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8.2% 예상이 돼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주주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노력한 대가잖아요. 노력한 대가니까 이거를 받아가는 데는 정말 열심히 일한 대가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대가를 받아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투자한 대가로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그 다음은 DGB 금융지주. 이건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장 시작하고 나서 조금 올랐어요. 올라서 7,870원이 됐고요. 이익 규모는 지금 4분기 예상치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이익 규모는 당기순이 5,176억입니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배당금도 한 648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배당 수익률은 8.2%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대신증권도 보니까 아침에 지금 14,250원이 현재가였는데 좀 아쉬운 게 이익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 실적 정도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주당 배당금을 보니까 1,200원 정도더라고요. 1,200원이니까 8.4% 예상 배당 수익률 기대합니다. HD 현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중공업 지주죠.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HD 현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HD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정몽주 일가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이익이 나는 거에 많은 부분을 배당으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64,600원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걸 보이죠. 거의 52,000원에서 65,000원 요 사이에 지금 최근에 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익 규모는 올해 좀 많은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수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룹사 자체에서 지금 수주를 많이 했고 올해 초에 태조 이방원이 태양광 조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조선업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호실적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는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기순이익이 2조 8천억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4,300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올해 6월 30일 날 보시면 분기 배당을 한번 했어요. 900원 한번 했기 때문에 요 분기 배당만큼은 연말 배당에서 좀 빠지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몽준 일가가 지금 지분이 36% 가까이 되어 있는데 2,870만 주 가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당 예상 배당금은 3,400원으로 아까 900원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상이 되고 정몽준 일가가 가지고 가는 배당금 일체는 976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5.2% 정도 예상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당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사도 연말 배당의 8% 이상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업은 왜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느냐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배당주는 이렇게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주주를 한번 보시고 회사에 누가 투자를 했는지 한번 보시고 외국계 자본이 투자했는 경우는 배당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알고 배당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DGB 금융지주랑 여러 금융지주사들을 리뷰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8% 이상 배당 주는 기업들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